네, 오늘 오전 정확한 전략 시장측 이슈퀵에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실게요. 김시은 팀장, 손유로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사실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긴장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충격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억누르고 또 충격까지 주고 있는 건데요. 분명히 전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4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지만 간밤 또다시 3월 4일까지 앞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현 증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적이었고 그렇죠. 관세가 4월이었는데 3월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당혹스러웠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빠진 것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는 나름 현재로서는 견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증시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와주고 있었고 관련했을 때 오늘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함께 얻어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미국 증시의 다음 주 흐름들을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쪽에 대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될 것인가, 물론 다음 주니까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금요일에도 말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에 미국 시장 흐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오늘 하락한 이유가 주간 청구 건수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업 청구 네. 건수가 사실은 안 좋았고 그동안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었을 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들. 그런데 갑자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놀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안 그래도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물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청구 건수 자체도 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도지 쪽에서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자른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흐름들이 오늘의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세.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정도는 관세에 대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요. 손유로 팀장님, 이런 전망이라면 앞으로 3월 말, 4월 초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좀 매일 좀 세게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측면은 없지만 네. 제가 10년 정도 지켜봤을 때 이분의 성정은 일단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좀 세게 던지십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 위축이 됐을 때는 이제 좀 내놓죠. 그래서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멕시코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유럽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발끈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는 너네와의 충돌을 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 이런 모습들이 보여준 이유가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은 알았지만 시점 변경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견조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애프터 마켓까지 봤을 때도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 전문가분들의 발언을 들으면은 절대적 실적치는 증가를 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컨센서스를 매번 10에서 20%씩은 상회를 해줬는데 3.3%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전문가분들의 평이 굉장히 상회했어요. 저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시간 들어가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칭찬 일색의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뉴욕 시장 매장 초반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내일은 말 이쁘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뭐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달라졌다 보니까 투자분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진 거죠. 원래는 4월 달에 부과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AI 소프트웨어 끝인 것인가?
글로벌 AI 전반 기업들의 투자 끝인 것인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주려고 했었는데 3월 4일 부과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좀 주셨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공략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상기해보고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시장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억울한 건요. 관세 이야기. 사실 이 선거 기간부터 이미 거론했던 건데 왜 오늘도 충격이고 어제도 충격이고 다음 주도 충격일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대응하느냐에 굉장히 좀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럽, 일본까지 관세 관련 협상 그리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그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가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부터 특히 그리고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한테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럼 그 다음 타자는 유럽이고 그 다음 타자는 아시아 증시가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왜 다시 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불거졌냐라고 하면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고 지금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너무 빨리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가? 사업가 출신입니다.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관세라든지 이런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을 올려서 과연 미국 경제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 네. 지금은 여전히 협상 카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국 가서 공장을 짓는다라던가 혹은 정부 측에서 LNG를 이렇게 수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단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지 정도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함이 커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경제를 좀 되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라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주식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기억을 되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일단 관세로 피해가 가장 큰 섹터가 뭔지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손효로 팀장님, 어떤 섹터가 지금 가장 위험한가요? 네, 피움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차랑 2차전지 이쪽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가운데 좀 기회를 좀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매매 관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죠. 이 완성차랑 전기차랑 2차 전지의 차이점은 전기차랑 완성차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배당까지 해줄 정도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안타깝게도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적 이제 주가 변동성 2차 전지가 더 커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투자분들께서는 성장성 우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절을 진짜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완성차랑 전기차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를 들 수 있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2024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이제 매입 및 소각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가치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우회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투자했을 때 안정성보다는 이 섹터가 갖고 있는 성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시가보다 현재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가보다 현재가 높기 때문에 내가 종목들을 잘 찍어보면 양봉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인터배터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인터배터리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반등 나올 때 조금 세게 나오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 섹터이기 때문에 나는 손절 못하는데요, 손팀장님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다른 종목을 권해드리겠지만 네. 나는 어려운 섹터 속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일간배도 큰 종목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2차전지 전고체 쪽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피해 섹터로 자동차와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가장 저희가 다시 한번 투자의 관점을 되살릴 수 있는 곳은 전고체다. 이렇게 이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도대체 뭘 살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고체에 대해서 하락 시 매수 관점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전고체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장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좀 중소형주를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나는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좀 안전한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삼성 SDI나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시은 팀장과도 함께 오늘은 굉장히 힘들지만 앞으로에 대해 추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 관세 피해 섹터 먼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피해 섹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혹은 뭐 의약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현금화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여기서 대응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 끌고 가보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수단을 보게 되었을 때 고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나와준 상황, 그러면 여기서 끊어내고 바닥권에서 다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하락했을 때 내가 손절하시는 것보다 이제 수익이었을 때 조금씩 현금화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첫 번째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좋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네. 경제에 대한 지표가 아직까지 안 좋은 상황들, 특히 투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조업 쪽에서의 이런 지표들 자체가 안 좋게 된다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 반도체라든지 혹은 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던 지수단을 지탱해줬던 섹터들, 이런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의 양회 이벤트가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봐야 하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한한령 해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그쪽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과연 중국 양회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이제 모멘텀이 터져 나오는지,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로 쏠릴 수 있을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내가 구지하게 매수를 하시기에도 좀 타이밍적으로 그렇고, 내가 여기서 끊어내시기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 시장 첫 두 달 동안 미국보다는 그래도 강했었고, 그리고 전일을 제외하고서는 장 초반보단 후반부가 좀 강하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장 마감까지 예측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좀 힘을 더 내줄 수는 있을까요? 저는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항상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던 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오전장에 나왔고, 그래도 오후장에서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전약 후 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미니 나스닥이나 S&P가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오후장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다소 리스크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주말에 대한 리스크들, 특히 주말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온지 모르고 최근 시장에 대한 장세가
뉴스 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 주말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월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섹터가 되기 마련인데 아직 주말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증시에서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긴 했으나 다만 주말간 뉴스를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월요일에 쉽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이제 오후장 크게 기대하시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서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자가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관세 피해 섹터 관련해서 저희의 투자 전략, 종목단에서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아까도 저희가 피해 섹터 함께 짚어봤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팀장님의 탑픽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차전지 전고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었고 앵커님하고 시은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사이에 제가 좀 초조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탑픽을 유일 에너테크를 말씀드릴 건데 전고체 배터리들이 좀 시세가 좋은 모습이고 시세 플러스 수급까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지금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 2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나 CIS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름 들어보셨을 때 아시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지수 따라서 마이너스 2%가량 하락 시작했지만 다 양봉이고요. 지금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2%니까 바닥 대비 4%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 전환됐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하고 앵커님하고 나눈 이야기를 봤을 때 전 투자 전략을 딱 그렇게 구분해요. 네. 내가 만약에 계좌에 플러스 3% 이상의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절반 정도 익절해야 되고 네. 내가 대응이 된다라고 전량 익절하셔도 되시고 다시 누르면서 하셔도 되시고 내가 플러스 3% 이내 혹은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도 하락 종목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5구로 구분되는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엔터라든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양봉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성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확장적인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이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파일럿 이제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으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왕좌 자리를 가졌을 때는 유일 에너테크가 그 오른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고체 관련주 유일 에너테크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SK하이닉스로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거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존재할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손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줬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관세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AI 쪽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락 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소형주 같은 경우에 추세 매매라고 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그리고 수급이 붙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HBM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 그러면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를 구분지어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레거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변동성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거기서 저는 SK하이닉스가 18만 원 이하로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마시고 18만 원 이하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앞서서 말했던 포인트,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다음 주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하락세가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는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과 섹터 내 탑픽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대피처는 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반복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되며 오르는 곳이 바로 엔터주입니다. 전일 점심 묵은 YG 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손윤호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네, 우선 블랙핑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일단 발톱 정도 확인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보시면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실적은 적자를 유지했지만 적자폭은 감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적자를 예상을 했지만 흑자전 성공했다라는 평이에요. 근데 블랙핑크는 이제 해외 콘서트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이제 블랙핑크 일정이 잡혔고 해외 콘서트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시켜 줄 거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과연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피해에서 약간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신 팀장님,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하면 이제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들이 이제 뭐 엔터라든지 네. 콘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무형자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이제 올해부터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양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5%라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선 결국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하긴 하나 다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중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선 내수를 살리기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이 사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효과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와줘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대감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이라든지 혹은 이제 만남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가 사실 관세라든지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한한령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고 실제로는 이제 기저효과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엔터가 실적이 좀 잘 안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 IP라든지 뭐 신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합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함께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엔터주들 괜찮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부터 양회까지 전 방위적인 일정과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엔터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사실 2024년 한 해에는 저희가 뭐 화장품이 됐던 엔터가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미국향 매출이 나는 기업에 집중했다라면 2025년에는 중국향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하실까요? 동의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반영된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것은 그 국가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줬을 때 얘기죠. 네. 그 국가 우리나라 제품을 사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LPR을 선제적으로 낮추면서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 지표가 개선된 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한 2주 전에 발표한 일요일 날 발표한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봤을 때 그때 0.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9개월 동안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 부양이 잘 안 되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주 전에 어떤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양회에서는 다른 모습 보여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친한 정부는 아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한한령을 국가 대 국가로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양회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정말 문을 다 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퍼센트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5대5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엔터랑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매수하시더라도 네. 일단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으니까 매수를 하시되 정말 양회 이후에 그들이 방한을 하는지 방한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해주는지를
보시고 매매를 끊으셔도 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 나왔다. 그때는 드라이빙을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도 긍정적이다. 지금부터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이 보유 기간을 늘려주시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유사하게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화장품이랑 엔터 같은 경우 우리 시은 팀장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화장품 같은 경우 완제품이 수출이 된 다음에 이 소비처에서 추가적인 주문을 줬을 때 수출 통해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수출한 다음에 이 완제품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부자재까지도 수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로 방한을 해가지고 그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미용 의료기랑 화장품이 같은데 이 화장품의 맹점은 미용 의료기보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한테 수입해가는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 달 정도 흔들리는 거 가지고 뭐 피크 아웃이 온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투자를 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에 의한 투자보다도 투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 다 발표했고 뭐 12개월 선행포도 25가 안 되면 저는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간 매수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은 긍정적으로 보되 분할 매수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세라는 키워드인데 화장품 섹터 역시 관세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덧붙였을 때 투자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화장품 역시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뭐 그동안 화장품 섹터가 좋았다고 하면 네.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씻을 수가 있긴 한데 요즘 미국 화장품도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엘프 뷰티를 보게 되었을 때 매출 대비했을 때 매출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판매 쪽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기에 지금 화장품 관련했을 때 관세에 대한 영향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단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서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센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있어서 화장품 섹터가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인데 제가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중국 화장품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퀄리티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애국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에 지금 화장품이 한한령 해제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내용은 실제로 매출이 연결되는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보게 되었을 때 대형주 안 움직이고 중소형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특히 토니모리 같은 기업은 지금 뭐 청아 메이크업 유행하고 이제 토니모리 뭐 블러셔가 완판됐다라는 스토리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리스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히려 내가 화장품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양회 발표하고 나서 그때 한번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매수의 의견,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양해 이후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세에 대한 이슈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